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코스닥 일봉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그때 이제 질병 사태로 난리 났을 때 419에서 지금 2배 이상 올랐어요. 845. 일단 지수가 2배 이상 올랐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스피 지수거든요. 이건 1439에서 2300. 그러니까 이건 2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 아니라 월봉으로 봐도요. 물론 이때 이제 2017년도에 최고점 찍었을 때보다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되게 좋은 때란 말이죠. 그렇죠.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고 막 이런데,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모두가 돈을 벌고 있는가?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벌긴 벌어도 막 2배 이상 벌었다던가 뭐 그런 분들도 드물 거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지수는 이런데 내 주식은 왜 이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클럽에서도 회원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근까지도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그렇죠. 이거 왜 그럴까요? 과연 이제 지수대로 돈을 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반대로 이제 뭐 떨어질 때는 또 뭐 어떤 것인가? 이제 그 지수와 이제 우리가 하는 주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좀 담백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문제는 시장에 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상승할 때는 상승한 것만큼 못 버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하락한 거 이상으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오를 때는 그 지수 대비 못 버는 게 일반적이고, 네. 떨어질 때는 지수 대비 더 잃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네.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네. 여기서 이제 자기가 구조를 어떻게 짜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간극을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2배 상승했으니까 계좌 수익도 2배 뛰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좌 자금 대비 1,0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 돼야 되는 거야? 뭐 될 수도 있겠죠. 안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같은 시장 지수는 강세장이지만 실제로 돈 못 벌고 있는 사람도 많을걸요. 그렇죠. 이유는 지수의 상승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지수란 종목의 평균값이에요. 평균적으로 상승했다. 근데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란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했다. 이것도 평균의 상승값은 맞죠. 근데 평균을 상승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이 엄청난 상승을 해도 평균은 상승합니다. 그렇죠. 하나 100점 맞고 다른 거 점수 좀 낮아도 100점이 평균을 상승시켜 주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그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네. 혼자 막 오르면은 지수는 오르는데 나머지 종목은 빌빌거리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 어떻게 오르느냐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포지션 전략도, 그러니까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스타일도 존재하듯이 이런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오를 때, 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섹터가 주도해서 올랐다던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던가,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솔직히 모든 종목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안 오르는 건 또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럼 오르는 쪽으로 베팅을 잘하면 돈을 번다. 오르는 쪽에 베팅을 잘 못하면 돈을 덜 벌거나 못 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일까? 뭐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다는 거죠. 네,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너무 단순한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니라 편한 길을 찾는 거 아닐까요?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을.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질문하는 이유. 네. 쉽게 돈 벌고 싶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답변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란 자체가. 왜냐면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시장 상승 원동력이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질병 사태 나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끈 원동력 섹터는요, 제약바이오예요.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전성시대입니다. 지금. 왜냐? 시장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질병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고조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그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갈 거야 하고 베팅. 대표적인 종목 신fun제약 한번 봐볼까요? 보세요. 이 종목
엄청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올라가니까 돈 버는 거야? 뭐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돈 버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뭔 생각을 해볼게. 이런 데서 그냥 투박하게 이런 데서 매수했다고 해볼게요. 이런 데서 매수했다고 이 사람이 여기서 팔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올라가는데 역시 가는 놈이 제일 잘 가 해서 만약에 매수 자체를 여기서 했다, 끝 아닌가요? 아니면은 상한가라서 매수 못했으니까 여기서라도 해야지 한 사람들은 지금은 그닥 상황이 좋진 않겠죠. 그리고 이거 너무 얘가 너무 극단적이잖아 하면은 여기서도 봐보게 되면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 여기서 손절 안 했을까요?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손절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런 흐름 나오게 되면. 여기서 매수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절 안 했으면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도 손절 안 하고 있겠죠 지금. 그 논리면. 여러 가지 이해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정직하게 이렇게 직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주면 참 편할 텐데, 말씀하신 그냥 올라가는 섹터에 잘 태워놓게 되면은 그냥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야? 그거의 전제 조건은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종목은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 안을 쪼개서 보면은 저런 것들이 네, 항상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를 기다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거를 감내할 마음이 없는 거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감내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감내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등등등의 여러 가지 갈림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많은 생각의 변화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대응이 되려면은 당연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상승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락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즉 하락에 대한 대응력은 훈련이 돼야지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누가 내 돈 넣어놓고 마이너스 파란불을 보고 있는데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자신이 세운 기준보다 벌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게 사람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 기준은 또 누가 세웠을까요? 자신이 세웠잖아요. 근데 자신은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제대로 훈련하거나 제대로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쉽게 돈 벌고 싶은, 그냥 대충 이거 올라간대잖아 하고서 베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운 기준입니다. 이 기준점이 시장의 흐름하고 맞을 리가 있나요? 즉 결론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문제의 근원지는 자신한테 있어요. 물론 시장이 좋으면 조금 더 수익 내기가 수월해집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요, 수익 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상승장에서 모두 수익 내고 하락장에서 모두 손해보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주식이 참 쉽겠지만, 주식은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뒤섞여 있으며 상승장에서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요즘 같은 상승장이면 더더욱 그럴 거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선 그나마 그래도 수익 내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 좀 했었던 사람들은. 근데 제가 조금 더 걱정하는 거는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지면, 지금 수익 내는 방식 중에 지금은 꼼수가 먹히는 장세거든요. 그 꼼수가 진짜 커다란 똥폭탄을 들고서 나비 효과가 오는 시점이 올 텐데, 그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장은요, 한편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수익 내기가 좋아요. 운만 좋으면, 그때만 잘 맞았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예를 드는 것도 참 별로긴 하지만, 이런 거 이제 시즌 같은 거 그냥 야 시즌 좋대 그래갖고 막 이때 막 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었으면 10배거든요. 막 거의 5배 10배. 네. 근데 이분이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막 그런 분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완전 자기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로 다음에도 또 이런 걸 하죠.
아니면 얘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이거 시즌 되고 있는 분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네. 근데 그때도 끝까지 들고 있겠죠.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다리는 거였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굉장히 잘못 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라서 물론 축하할 일이지만 길게 놓고 보면은 안 좋아지는 경우를 실제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독사화죠. 네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만 좀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알겠어요.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해서 나도 그만큼 벌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거꾸로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때 이런 때도 그러면은 우리에게 희망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질 때도 희망은 있나요? 네. 희망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자신의 행동이 양쪽 시장 둘 다한테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승장에는 잘하고 하락장에는 못하니까 하락장을 피해간다. 이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고요. 하락장은 잘하는데 상승장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뭐 균형을 잡아라. 약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걸로 질문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락장 돼도 돈 벌 수 있나요? 계속? 네. 벌 수는 있는데 욕심만큼 벌기는 쉽지 않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벌 수는 있네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욕심만큼이라고 말한 게 그 사람의 기준이 만약에 나는 하락장에서도 매일 수익을 얼마 이상 낼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냥 불가능해요. 그 설정 자체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락장을 지나갔어도?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욕심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냥 소박하게 하루에 5만 원씩만 벌고 싶어요. 욕심 엄청 많은 거예요. 하루에 5만 원씩 벌 수 있나요? 그 조건을 1년 내내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쉽지 않아요. 할 수 있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도 1년을 한다 못한다? 1년? 할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평탄하거나 무난한 장세 이상의 장세가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그렇게 한다? 없을 거예요. 저한테 묻는다고 하게 되면 하루에 5만 원씩 매일 번다. 그럼 1년이면은 대략 얼마일까요? 한 1200만 원? 그냥 5만 원씩 한 달에 20일이라고 치게 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네네. 1년 하면 한 12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1년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루에 5만 원씩 매일 버는 것보다. 이 말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저희가 주식을 제대로 배워서 할 줄 알게 되면 본인의 의지대로 능동적으로 뭐 꾸준하게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언니님이 말한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떨어질 때도 매일매일 5만 원씩 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내고자 하면 언제든 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네, 그 말이 조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말하게 되면은 저 한겨울에도 수박 하나 정도는 딸 수 있나요? 이거랑 똑같아요. 수박 하나를 딸 수 있으면요 농장 규모만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여름에 나옵니다. 여름을 겨울로 바꾸지 못해요. 뭐 하우스 시설을 넣고 뭐 하고 하면 되잖아요.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맛이 좀 떨어질 거고 비쌀 거고. 같은 수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수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욕심에 따라서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수익을 내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는 노동소득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동소득조차도 모두가 삼성전자에 취업하고 싶지만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국내 최고의 로펌에 들어가고 싶지만 누구나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맛대로 가기만은 힘들 거예요. 돈을 버는 행위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컨트롤한다? 제 기준에서 듣기에는 신의 영역 같아요.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 같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포괄적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다만 자신의 굉장히 디테일한 조건부까지 충족시키는 수익은 힘들 거예요. 그게 투자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클럽에 최근에 들어오시려고 문의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지금 과연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와 있다는 거지, 본인 볼 때. 네. 지금 클럽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주식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인데 네.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요런 부분에서 요쯤 뭐 여기 아니면 요 정도 대표적으로 검정색으로 체크할게요. 여기 대표적으로 인버스 베팅 가장 많았던 시절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인버스나 곧버스에 베팅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2차 폭락 온다 이런 얘기 시장에 엄청 많이 돌았어요. 그렇죠. 다시 빠지게 되면은 바닥 무너뜨린다. 네. 무너뜨리는 하락 온다. 이때는 이제 바닥 무너뜨리는 건 아니고 바닥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었고요.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라며. 저도 예측 못하고요. 다른 어떤 전문가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스타일과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좀 더 합리적이고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제가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은 전문가란 예측을 잘하는 영역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조금 더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쪽에 훨씬 더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위로 더 올라가든 더 떨어지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상관이 있냐? 저는 사실 별로 크게 상관은 안 하거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빠져야만 되는가? 요새 흐름이나 아니면은 시장의 힘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더 가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빠져도 뭐 이렇게 빠지느냐, 뭐 이렇게 빠지느냐.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빠지느냐, 뭐 이렇게 빠지느냐, 뭐 이렇게 빠지느냐. 빠지는 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네. 어떻게 알고 뭘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한다 그러면. 네. 게다가 진짜 빠진다는 그런 예측도 어려운데 지금. 네. 그래서 애초에 답이 없는 무언가를 불안에 의해서 갈구하는 상태에 있다. 그런 질문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초 질문.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한결같이 말을 해요. 마음 먹었을 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분들 한편으로는 나 시작을 여기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 행운이 다 자기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행운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진짜 준비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 준비되고 나면은 이미 다 시작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타이밍적인 운을 자연스럽게 지나쳐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을 한 사람이든 여기서 시작을 한 사람이든 여기서 시작을 한 사람이든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면은 다 같은 위치에서 같게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 타이밍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이해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다. 왜냐? 주식 투자 자체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최소한 저의 기준, 저의 결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시작한 시점에서 전재산 길어와서 몰빵할 거 아닌 이상에는 이 타이밍 맞추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몰빵 베팅 안 할 건데. 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인 거를 예를 들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자, 월봉으로 볼게요. 네. 자, 우리 클럽이 뭐 이때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네요. 여기에서 시작하신 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신 분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반대로 중간에 지쳐서 안 하는 분도 있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잘하고 있는 분 있고 안 하고 있는 분 있겠죠. 네.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 네. 차이이지. 네. 여기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도 시점인데 시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이나 뭐 이런 환경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많다 뭐 하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 뭐. 네, 제가 드리는 답변은 실제로 미국에서는 60세 넘어서 새로운 대학에 입학도 합니다. 그러신 분들 많고 새로운 도전들 진짜들 많이 하세요. 50대, 60대 그런 거 보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거 괜히 되게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클럽 내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고, 게다가 처음에는 당연히 컴퓨터나 IT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익숙하진 않으시겠죠. 근데 노력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적응도 잘 하시고 잘합니다. 곧잘 해요. 이게 되게 나쁘게 곧잘 합니다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잘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설픈 열정 있는 20대보다 더 잘 하십니다. 뭐 나이에 따른 구분짓기 비하가 아니라 20대 혈기왕성하지만 그 혈기왕성함으로 인해서 열정만 있고 노력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 진짜 별로 상관없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언제 어떻게 시작하든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클럽 안에서 실제로 뭐 아마 연세로 따지면 거의 탑 1, 2에 들어가시는 분이신데, 근데 1년 넘게 2년 차 동안 네.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보면 그동안에 좋았냐? 아니에요. 이때 계속 막 이렇게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네. 여기까지 이것까지 경험했었던 분이거든요. 네. 잘 하고 계세요. 그 뭐 나이는 숫자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네. 저는 자신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 요소는 그냥 환경일 뿐이다. 뭐 이야기 다 지났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시작 단계에서 보게 되면 저는 투자라는 이 어려운, 한글로 되어 있고 한국말로 배우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외국어 책 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죠. 참고로 저는 투자 자체를 외국어로 배웠습니다. 네, 모국어 아니고 외국어로 배웠어요.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클럽에 한글이 모국어가 아니신 분들조차도 계세요. 그분들도 맞아요.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참 오늘 이제 얘기가 뭐 시장의 그 등락, 타이밍 뭐 이런 거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클럽 회원분들 이제 되게 많은데 보면서 요즘에 이제 저도 진짜 많이 자극을 받아요. 이분들 봐라, 몇 개월 됐는데 되게 많이 성장하시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요즘에 이제 좀 마음속에 자극이 일어나거든요. 언니님도 조금 놀라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놀라죠. 네,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선순환이 되고 있죠. 그런 분들의 열정이 또 옆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은 뭐 얼마나 다 어려워요. 주식이란 게 지금이 들어갈 때 맞아? 이렇게 좋은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때는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지금이 들어갈 때 맞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끝도 없고요. 뭘 맞추려고 하면 더더군다나 맞추기도 어렵고 본인의 의지다. 네. 그리고 그 의지는 뭐 나이도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보니까. 네. 그리고 혼자 막 열심히 할 자신 없다, 없으셔도 돼요. 진짜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은 와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직접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뭐 성향의 이유든 환경의 이유든 시간의 이유든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열정 좋은 사람들 남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또 양분을 받아가요. 그것도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열정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나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배울 거야 이렇게 해서 정말 과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이렇게 술에 스탄 듯 물에 물 탄 듯 좀 길게 가면서 천천히 배우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그 자기만의 템포로 잘 배워가시기도 하고 늘어가시기도 하고, 뭐 방법도 여러 가지고 아무튼 뭐 클럽에 오시면은 그런 이런저런 분들 그리고 저런저런 방법들 보시면서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 좀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열정을 끌어올려서 좀 발전을 하는데 양분으로 삼아 보시기를 응원을 할 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밑에 저희 영상에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 관련된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거기에 공지가 돼 있으니까 카페도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상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 두시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같이 공부하고 이제 성인이면은 이제 기본 소양으로 주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투자 습관으로 여기 이 주식시장에서 좀 승자가 되는데 저희 유튜브를 활용하시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